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50포인트, 0.31% 상승한 2127.8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4% 내린 647.3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협상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화답하듯이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에 성명을 통해서 이 매우 중요한 이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 대표부와 전화 통화를 했고 우리는 공동된 인식에 도달을 했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뜩이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더욱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중국의 태도 변화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영향과 함께 또 국내적으로는 SK케미칼의 치매 치료 패치가 미국 내 판매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제약주들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어제 완료가 됐던 이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도 거세게 나타났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인자하게 또 인사를 받아주셨네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는요,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또 지속적으로 1,400억 원 이상 순매도 우위를 보여줬지만 또 기관이 또 방어를 해주면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당 딱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와 다르게 또 빨간불을 켜낼 수가 있었고 역시나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기관이 또 받아가면서 빨간불을 또 켤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얘기 다 하셔놓고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일단은 오늘 뭐 플러스이긴 해요. 코스피가 빨간불이긴 한데 종목 숫자만 놓고 보면 오늘도 하락이 더 많아요. 예, 오늘도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밀렸고 코스피 내부적으로도 올라간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승장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줬다고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자 이번 달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쭉 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고 있는 이 빨간색 막대기 떨어지고 있는 이 각도가 이제까지보다도 굉장히 좀 예리한 각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눈에 불을 켜고 팔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좀 약간 달리 볼게요. 한번 막대기 그래프에서는 다르게 보면 이 파란 막대기 어제 같은 경우가 진짜 많이 팔았었죠. 8,500억 정도 팔면서 이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한 언제야 이게? 2013년도 이후로 한 6년 만에 최대 물량이 좀 터지기도 했는데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한 6년 만에 최대 물량을 던졌지만 어제 코스피 하락률은 겨우 0.1%밖에 안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총 1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거든요. 15거래일이면은 3주 내내 판 겁니다. 단 하루도 안 빼놓고.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매수자와 매도 간의 이 힘겨루기인데 지금 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퍼붓고 있지만 이 구원투수로서 기관이 나타나주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준다. 이만큼 똑같은 대량 매물이 나와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투자 주체가 있다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지고요. 소극적으로 받는다면 저 밑에서 받기 때문에 지수가 왕창 빠지는데 지금 어제 오늘 보면서 또 최근 15거래일 동안의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 외국인이 파는 것은 안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지수가 크게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바꿔 말해서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그러면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판 외국인이 당장 매수로 돌아선다고 기약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 방어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 방 그러니까 매수가 시장 오를 수 있는 시작을 해볼까요? 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금방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네. 예측할 수 있는 하루가 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아까 네.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서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또 팔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도 어제는 빨간불을 켰긴 했는데 오늘은 좀 개인이 좀 많이 샀음에도 네. 불구하고 힘이 빠지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이 뭐랄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봐도 혼조세로 좀 보여주면서 약간 네.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는 참 외국인 기관계 매수세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부터 대부분 종목들이 이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개 또는 이제 2-3개 뭐 많게는 뭐 5개, 6개까지 상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거든요. 그만큼 개별 차별화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흐름에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 뭐 기관들의 뭐 매도세, 뭐 개인들의 매도세 이런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어떤 재료로서 어떻게 상승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먼저 캐치를 하든가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시장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지금 저번 주 내내 빠졌단 말이죠. 저번 주 내내 빠지면서 투심 어느 정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상 60일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다시금 코스닥 쪽에서는 이 수급이 좀 나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 투심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자세히 보면 저번 주 하락할 때보다 거래가 더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대부분 수급들이 몰리기보다는 10종목 내에 소수 종목의 거래 대금이 크게 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흐름은 제가 봤을 때 12월 중순까지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번 달부터 계속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하루에 1개씩 상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약 바이오 종목이 지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단 말이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을 포진해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충분히 들어올릴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최근에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몰린 것이 이제는 시총 하위 종목의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몰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이 시총이 작은 종목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서 세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두 종목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나왔는데 한 종목은 알톤 스포츠 그리고 세원이 딱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흐름이요.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살짝 떨어져가지고 이제 상한가 못 가나 했는데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거든요. 3,3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10월 초에요. 이거 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원형 바닥을 또 이루다가 쭉 올라가서 11월 1일에 3,845원까지 올라섰고 그 이후에 좀 내려갔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다가 쭉 올라간 거 맞아요? 네, 뭐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정확해요?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원형 바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이 운전할 때도 유턴할 때 보면은 속도 줄이고 핸들 꺾은 다음에 악셀 밟아야지. 네. 속도 안 줄이고 그냥 하면 꺾으면 그냥 차 날아가죠. 뒤집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맞아요. 굉장히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달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갑자기 또 급반등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세원이라는 종목이 아마 좀 많이 생소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급등한 종목은 사실 좀 여러 개 있지만 약간 좀 눈에 오히려 좀 약간 비인기 종목이랄까 이런 쪽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올해 초에 한 1월경에 한 번 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고 한 10달 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 700억 원대로 좀 올라섰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분봉 흐름 보면 이게 오늘 하루 요게 오늘이거든요. 하루 동안. 근데 보면은 자 보통 우리 그 상한가 가는 종목들 보면 가만히 있다가 뭐 호재성 공시가 뜬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탁 튀어 올라가면서 그 순간에 막 거래량을 이렇게 뭐 청소기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종목은 정말 희한하게
희한하게도요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그냥 쭉쭉쭉쭉 그러니까요. 중간에. 예. 오. 그래서 이게 좀 오히려 이런 쪽이 좀 건강한 급등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유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전망들 때문에 장중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참고로 뭐 약간 자동차 부품 회사 차트 하나만 좀 더 보고 싶은 게 생겼네요. 자, 현대위아라는 종목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굉장히 좀 대형주입니다. 좀 큰 종목인데 이 자동차 쪽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아직도 그래도 많이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사랑은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 추세 이어지고 있고 현대위아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 큰 대형주니까 지금 1년 사이에 한 주가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한 90% 정도 좀 올라왔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 종목은 2019년 들어서는 급락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원이라는 다소 좀 자동차 쪽에 좀 소외된 쪽에서 급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바닥에서 세게 갈 수 있는 이런 세원 같은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세원은 최근 들어서 이제 공조 쪽을 떠나서 또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특히 수소전기차 이쪽으로 좀 새로 신규 사업으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도 뭔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재료 이슈가 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말까지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SK케미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요, 일제 상한가로 쭉 직행하는 모습이에요. SK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케미칼 우, 디스커버리 우까지요. 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네.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성경 네네. 지명에 오늘 또다시 놀랐잖아요. 그런가요? 아이큐어요. 그때 네네. 치매 이렇게 그렇죠. 패치해가지고 우리가 네네. 20%를 수익을 주셨는데 네네.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단은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네네. 조금 이따가 자랑을 해보시고요. 네네. SK케미칼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더 갈 것 같은데. 사실상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상 지금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별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한번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 20%, 30% 이렇게 가는 것보다 대부분 뭐 상한가 가고 그리고 또 상한가 가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기 매매하기에 상당히 좀 적절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패치제를 이제 FDA 허가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관련주들도 좀 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치매 패치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치매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뭐 치매 완화제, 뭐 메디프론부터 해가지고 뭐 고려제약, 면문제약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는데 오늘 FDA에서 허가 났던 이 치매 패치제, 이 패치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목들 한번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갔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하루에 사가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에서 계속 사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SK케미칼 보도록 할게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계속 놀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급등한 모습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닥에 있는 종목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17,500원인데 오늘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5.14%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쓰담쓰담. 아, 나 너무 잘했다. 저 오늘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큐어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 오늘 요거요 올라가는 네네.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 앵커님이 케어 그러니까 제가 한다 케어해줄 수 있어요 했는데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게요 목표가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그렇죠. 찍고 그 올라갔긴 했지만 네네. 그 아래로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제가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추천했는데 사실상 종목을 추천한 것보다 이 목표가 설정을 좀 이제 잘해줘서 오. 좀 이제 좋지 또 않나 겸손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좀 미래지향적이다 말씀드렸죠.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환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병원 경영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제 솔루션하는 그런 업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매각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데일리 블록체인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케어랩스를 이제 시장에 내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한번 급등하고 그리고 눌리고 그리고 상승했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하던 종목이 또 상승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란 말이죠. 수급이 몰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에 이렇게 수급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18.8% 정도 올라갔는데 세상 목표가 터치를 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세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매도를 못하실 시청자분들 계시면 더 욕심을 부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우리 늘 언제나 내일장 전망할 때 네. 올라간 거 따라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한 13%대 보고 깜짝 네네. 놀랐는데 네네. 안 따라잡았어요. 다 따라잡았으면 그래도 좀 수익이 좀 났을 텐데. 그런가요? 네. 그럴까요? 그럼 좀 떨어졌을 때는 다시 재진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큐어 나왔는데요.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8,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요. 관련된 이슈 딱 나오면서 37,450원까지 뚝 쏘아 올렸는데 결국은 또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1.33% 하락하면서 33,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딱 살펴보면 우리가요. 11월 7일에 매수일이었는데 그때 좀 나중에 음봉 나와가지고 이거 올라가요 했는데 갑자기 네. 상한가에 안착을 해가지고 제가 또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네. 더 가져가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이 종목이요. 어떻게 보세요? 세상 이 종목을 보면서 세상 뭐 급등했기 때문에 AS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만큼 이 IQ의 사업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IQ 같은 경우는 이제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을 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효를 받는데 사람이 약효를 받는데 뭐 먹거나 경구용 아니면 이제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우리의 미래는 이제 패치형으로서 이제 뭐 신기해요. 약효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이 치매 패치제로 상한가 갔단 말이죠. 지금 이 패치제, 이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상한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런 재료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바닥에 있는 종목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IQ도 한번 눈여보시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히든스타에서 공개할 거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 케어랩스 그리고 아이큐어로 수익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후성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11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8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이 13.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빨간불 켰다가 파란불 켰다가 하다가 결국은 빨간불 쪽으로 자리를 잡고요. 8,230원까지 올라섰긴 했는데 종가는 0.25%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4.76%, 그 다음 날은 4.93%, 그리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어요. 목표가가 조금 높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뭐 너무 자주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맨날 놀라요. 명 짧아지시겠어요, 그러다가. 일단 그 목표가 좀 너무 높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거 흐름을 보면은 단기 흐름 보면은 목표가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생각도 오. 들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도 아시겠지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은 아마 좀 유명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생소한 종목은 아니고 7월 초에 그 일본이 우리한테 그 경제 보복 조치로 그 반도체 핵심 소재들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수출 안 한다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주가가 2배 정도 올라갔다가 다 토해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이 뭐 그 지소미아 이제 연장과 관련해서 약간 좀 대화를 하는 척 하고 있지만 뭔가 그래도 역시 이 사람 뭐 벌어도 난 못 준다고 이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는 이거는 뭐 감정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투입시켜서 간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실제로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올라왔던 설령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여기 주가 하락하는 요 석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는 이유 돈 벌려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되 더 갈지 아닐지 여부도 계속해서 제가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신기하게 저 친구들 만났는데 이 수소 전기차 이야기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BMW가 출시를 할 건데 한국에. 네. 그러면 네. 수소 전기차에 관련된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관련된 그러겠죠. 종목이다. 네, 왜냐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독일 3사, 뭐 네. 폭스바겐, BMW하고 또 메르세데스 이쪽은 사실 전기차에 되게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쵸.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쪽에서 워낙에 강세를 자기들이 보였던 터라 이제 전기차 이제 넘어서 수소차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BMW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2025년, 그러니까 이제까지 굉장히 이런 친환경차에 소극적이었던 이제 독일 자동차 회사들조차도 전기차, 수소차로 굉장히 발빠르게 좀 옮겨가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양산 자체는 2022년부터 시작을 하고 또 우리나라 또 원체 또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독일 차가 이 부동의 수입차 쪽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특징주를 말씀드렸던 차트 잠깐 볼게요. 아까 특징주를 말씀드렸던 요 세원이 오늘 좀 요 상한가가 나왔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사상 최대치가 기대된다고 하는 모든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 종목이 이런 실적만 시정만 가지고 상한가를 간 건 아니라 뭔가 더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내용, 요 발표가 좀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제 지금 뭐 가솔린, 디젤에서 중간에 약간 좀 뒤섞여 있는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걸 건너뛰어서 이제 수소차 또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수소 전기차 딱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 친환경 차량 쪽에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얘 말고 다른 것들은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쪽에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바이오가스 차량 연료화 사업. 그러면 이거 네. 뽕! 그것뿐만이 아니 사람 몸뿐만이 아니고 그거 똥 예, 그것도 물론 포함이 강아지, 되겠지만은 강아지래서 그 동물
예, 그거 뭐 포함되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이제부터 해서. 네. 예, 식사 중이신 분이 아직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 수소가스, 어쨌든 이제 수소 네. 전기차는 수소를 가지고 움직여야 그쵸. 되기 때문에 이 수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이 단순한 방법은 이 물 분자 기호가 H2O이기 때문에 물을 분해하면 수소, 산소로 나뉘는데 문제는 물을 전기 분해하려고 들어가는 전기가 그 나온 수소를 갖다가 떼가지고 쓸 수 있는 에너지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속된 말로 약간 좀 헛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 지금 쓰는 방법이 보통은 뭐 천연가스를 갖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개질 작업이라고 합니다. 개질 작업을 통해서 막 이런 거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나온 요 조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좀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이 수소 충전소가 얼마 없는데 저 상암동 저 월드컵 경기장 있는 그쪽에 가면은 거기가 옛날에 그 아시겠지만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그거 갖다 이제 공원으로 싹 다 바꾸고 한 건데 그 묻혀있는 쓰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메탄에서 탄소를 쏙 빼낸 다음에 이제 수소만 남겨가지고 수소가스로 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이 회사가 2017년부터 실제로 상암동에 수소 충전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굳이 뭐 이렇게 분뇨까지 아니더라도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도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에 이 회사가 이제 그래서 또 추가로 뭘 들어가냐면 이 서울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물재생센터라고 하거든요. 서울에 총 4개 있습니다. 탄천, 중랑, 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남 있는데 그게 저 강서구 마곡동 쪽에 있는데 내년부터 이 회사가 그 하수처리장 서남 그 물재생센터에 거기에 수소 충전소를 새로 또 지어서 또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석유를 분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친환경이죠. 하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수소가스를 갖다가 차량 연료로 쓰는 이 사업을 처음으로 이 회사가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검색 좀만 하시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못 맞춰서 짜증 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잘 나오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많이 맞히고 수익도 좀 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호사 전문가님 이거 딱딱딱딱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2017년부터 상암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종목 한번 딱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딱 얘기만 들었을 때 딱 이제 눈빛이 또 변하셨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에스토로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신 기술이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그거죠. 뭐 쓰레기로 뭐 수소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수소차에다가 이제 공급한다. 옛날에 2017년도 때 저도 한번 이 종목을 추천했던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NTN 그 다음 방송에 수익만세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소차 이런 것들 상당히 관심이 많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찍고 나서 그리고 계속 주가 빠졌어요. 특히 2019년도 1월 달에 좀 반짝했지만 계속 빠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이라고 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대바닥 구간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몇 프로 정도 빠졌냐면 2016년도 대비 거의 한 80% 정도 낙폭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과대 낙폭주로서 부담 없이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수소 충전소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에코바이오가 거의 뭐 99.7%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99.7%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잘 맞추시니까 또 맞을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 4년 만에 그리고 2017, 2018, 2019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 그 전부터네요? 16년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거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3년, 이익을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은 이제 그 단기 손실을 보고 네. 있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네. 사실 뭐 그
흑자 적자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은 별도 기준 영업 적자면 이제 관리 종목이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은 좀 이 불안할 수 있었던 실적이 올해 흑자 전환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3분기까지 누적해서 단기 순이익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흑자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이왕 그 친환경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 잠깐만 보시면 이 차트가 뭔 차트냐? 요즘에 그 약간 좀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전기 트럭 새로 발표했던 그 회사 테슬라라는 기업인데요. 이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요때 그러니까 10월 이날이 25일 날 이 테슬라라는 이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한 10% 정도가 이제 갭으로 떠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테슬라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 대형주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하루에 두 자릿수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로 치면 거의 50%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테슬라가 왜 이렇게 급등했냐?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하루 만에 거의 우리나라 치면 상한가를 넘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고 이후로도 쭉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탄유리 쇼하다가 약간 유리 깨먹어갖고 좀 잠깐 떨어지긴 맞아요. 했는데 그죠?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이 돼. 요 올라갔던 계기는 바로 흑자 전환이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4년 만이 얼마나 그동안 간절했겠습니까? 흑자 전환이 드디어 올해 이제 전환 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는. 하지만 잡아놓은 외국인들은 또 안 팔고 있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앞서 아메노 전문가님께서도 0.3%의 확률만 아니면 이제 맞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잘 참고하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에코바이오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흑자 전환 확실하네요. 에코바이오로 먼저 와 있고요. 에코바이오일걸요. 에코바이오 맞나요? 에코바이오 눈웃음 뿅뿅. 에코바이오. 그다음에 JNK 히터,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홀딩스까지 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여기 좀 찬바람이 불었더니 에코가 네.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에코바이오 아니면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그러게요? 하셨는데 아니진 않겠. 뭐 이따가 보면은 네. 말씀 제가 다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질의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특징도에 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관련된 거다. 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워낙 또 차별화 장세죠. 그러니까 계속 이 수급이 이 10종목 이내에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지만 바닥 구간에서 한번 튀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재차 반등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자, 이런 시기가 상당히 돈 벌기 쉬운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뭐 2개월, 3개월 장기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딱 2거래일 또는 3거래일 안에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나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케미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치매 치료제죠. 치매 패치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좀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 근데 상한가 가기 전에 보면요. 한번 이미 움직였습니다. 누가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6%의 이 큰 상승세 한번 놔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고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이게 또 큰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했던 종목이 또 상승하는 그런 패턴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다가
또 한번 눌렸다 또 급등하는 모습들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하루에 한 개씩 상한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뭐 HLB 그리고 이제 신라젠, 뭐 CM제약, 뭐 이런 뭐 항암 치료 관련된 뭐 필록스 이런 종목들 한번 쭉 상승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주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IQ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 뭐 SK 케미칼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종목들 명문제약, 고래자 이런 종목들 20% 30% 이렇게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한번 상승했다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매 관련주 충분히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치매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급등을 안 한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놔야 그래야 제2의 SK케미칼, 제2의 SK디스커버리 같이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치매 관련주, 치매 패치제입니다. 패치제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치에 대해서 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2조 규모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아이큐한테는 50조라고 하셨는데 왜 네. 2조로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 시장이 50조 오. 규모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따져봤을 때는 2조 규모라고 그 볼 정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조, 2조 하면 상당히 좀 갭이 큰데 2조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큰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뭐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혁신 신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개량 신약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신약을 뭐 이제 뭐 합친다거나 아니면 뭐 성능을 더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개량 신약이 있는데 이 개량 신약에서 더 크게 발전을 하고 더 이제 이 환자들한테 좋은 약효를 내기 위해서 이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요. 붙여가지고 이제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약효를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이요. 이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특히 뭐 사이토젠이라는 기업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독자적인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려가지고 바로 상한가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 가고 눌렸다가 여기서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 50% 이상의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기반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치매 패치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 제2의 SK케미칼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또 신기해요. 해저 터널 나올 때도 신기하다 하고 플라잉카 나올 때도 신기했는데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딱 하면은 예. 약물이 또 침투가 된다고 하니까요. 예, 2조 원 값어치가 있다는 그 원천 기술 값어치가 2조 원이라는 말을 하신 게 아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솔직히 저는 오늘 SK케미칼이 상한가를 가는 거 보면서 약간 좀 아쉽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돈 많은 놈들이 짱이다. 솔직히 자, 차트 하나 볼게요. 신신제약 사실 이거 처음에 상장될 때 보면 뭐 파스 붙이는 거는 신신제약이 무슨 뭐 제일이다 뭐 이래 놓고서 정작 그 호재는 SK케미칼에서 터졌죠. 지금 이 신신제약 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데 만약에 이 경피약물 뭐 2조 원어치 만약에 원천 기술 값어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 고작 시가총액이 이 1,000억 원에 머무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 붙여가지고 이 하는 이제 그 돈의 폐질 계열의 이 패치형 치매 임상 들어간 회사가 총 3개 있는데 아이큐어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동아ST 세 종목인데 아이큐어는 대형주도 아닐 뿐더러 이미 저쪽에서 한번 하셨더라고요. 벌써 한번 해서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가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드린 것 같고 남은 게 2개. 자, 잠깐 차트 볼게요. 이 대웅제약이랑 동아ST랑 2개가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앞서만 이 둘 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내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2조 원 원천 기술 갖고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 싶은데 조금 전에 아직 안 올랐다 그랬어요. 급등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동아ST 같은 경우는 벌써 바닥에서부터 3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이미 상승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가 임상을 실제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담고 있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죽어라 파는 시장에서 주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얘는 사고 있어요. 이거 마치 후성 급등하기 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웅제약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치매 패치 중에선 대웅제약이 지금 찍기엔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암행의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총선 정책 수혜주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으니까 네. 두 개의 힘을 가지고 올라가려나 봐요. 그렇죠. 네, 사실상 최근 보면 이 정책 관련된 이슈 상당히 좀 강했죠. 맞아요. 뭐 최근에 뭐 남선 알미늄이라든지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남선 알미늄, 뭐 이월드, 뭐 TK케미칼 이런 종목들 보면 상당히 크게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한 정책 관련된 종목들 보면 뭐 KT 서브마린이라든지 아니 뭐 우영개발, 그다음에 막 부국철강 뭐 이런 종목들 크게 급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유라테크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뭐 세종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제 크게 한번 급등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을 쭉 찍다가 그리고 이제 크게 급등한 모습들. 즉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세종시가 상당히 핫 이슈예요. 근데 세종시 관련된 종목도 과거에 개연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이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바로 이 세종시 관련된 이슈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즉 치매 패치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훨씬 크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있으면 30% 같고 이슈가 복합으로 겹치면 60%, 70% 급등 예상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든스탁에서 히든 종목 제시해드릴 종목 정책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슈 이 두 개가 있는 종목이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제넥신이 아닐까라고 맨 처음에 와 있고요. 대웅제약도 보입니다. 신신제약 맞죠? 킥킥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이큐어 또 보내주셨습니다. CMG제약 그리고 신신제약까지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니까 에코바이오 홀딩스가 쭉 하고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암행의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에코바이오가 정답이어서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아셨는데 사실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그렇죠. 뭐 설명 아까 다 드렸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주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빠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수 쭉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바로 좀 공략하시고 목표가는 6,000원보다 약간 아래 5,800원으로 손절가는 4,300원으로 잡고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에코바이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행의사 전문가님. 네. 또 두근두근해요. 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사실상 히든스탁 또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또 네, 오늘 제일 떨린 것 같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오늘 종목 제일 크게 할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의 뭐 히든스탁에 3개월 이상 출연하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수익 날 생각에 상당히 좀 기쁘다 말씀드리겠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별화 장세라 말씀드렸어요. 가던 종목이 계속 가고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이 수급이 몰리는 그런 시장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SK케미칼이
치매 패치제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패치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종목들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경피약물 전자시스템 향후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리 좀 선점해놔야 그래 이제 좋은 수익 좀 이제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좀 이제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정책 이슈와 제약 바이오 이슈가 합쳐진 종목이에요. 사실상 치매국가 책임자 해가지고 2천억 규모의 치매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 세종시 관련된 이 이슈가 복합적으로 엮였기 때문에 30% 갈 거 50% 갈 수 있고 60%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이 복합 이슈 추천드린 나노메딕스가 70% 넘게 올라갔습니다. 영화테크 40% 올라갔고요. DKT도 6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슈가 두 개 합친 종목들은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선점해가지고 수익 내셔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아직 히든스탁 시청하면서 급등주 노려보지 못했다 하신 분들, 상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 볼까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어떤 네. 전략 주시겠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것 때문에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솔직히 근데 8월 초부터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이어진 이 시장 반등에서 외국인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마저 사버린다면 시장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파는 거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4년 연속 적자 보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막 주가 폭락하다가 바닥급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최후의 몸부림, 최후의 발악한 이런 종목들 지금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재무 잘 살피셔야 되고, 항상 선취매가 중요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급등 나오기 전에, 거래 터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급등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기본을 준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본?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린 것이지만 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바닥권 이 치매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바닥권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케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IQ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종목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네. 종목 공개할 것이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 이 정책 이슈와 제약바이오 이슈가 합쳐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케어랩스로 이제 큰 급등 내드렸어요. 그리고 전에 급등하는 종목도 보면 나노메딕스, 나이백, 사이토젠 이런 종목도 보면 대부분 복합 이슈로서 크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제2의 SK케미칼 이 후속주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9시 온라인 무료방송 참석하셔가지고 한번 급등주 또는 상한가 한번 도전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